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연구원에서 일하는 허동훈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경제자유국의 이제 정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경제특구라는 건 뭐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토의 다른 지역과 차별적인 제도를 적용하는 지역. 그러니까 그것만 특례를 적용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인센티브를 더 주거나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경제자유국은 일반적인 경제특구하고 약간 좀 달라요. 경제자유국의 법을 보시면 외국인 투자가 강조가 되죠. 다른 나라도 외국인 투자를 중시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만 조세 감면을 해준다든지 특례 조치를 하고 국내 기업에는 우대 조치를 안 합니다. 일종의 역차별 제도적인 제도를 갖고 있어요. 그게 좀 차이가 있고, 다음에 외국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시를 만든다는 겁니다. 외국인 전문 인력이 거주할 수 있는 우수한 생활 여건을 갖춘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은 단순히 경제개발 플러스 도시개발 두 가지를 갖춘 그런 복합적인 성격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2018년 현재 전 세계에 무려 5,400개의 경제특구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제자유국, 특히 인천경제자유국처럼 그렇게 크고 광역적으로 복합적으로 또 도시개발까지 같이 하는 경제특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아이페이지의 개발 방식 중에서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연동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개발 사업자가 수익 사업, 흑자가 예상되는 사업하고 비수익 사업,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을 동시에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사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으로 비수익 사업, 적자 사업의 손실을 메꾸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게 특징이고요. 아이페이지의 또 다른 개발 방식입니다. 산업용지는 조성원가 이하의 공급을 합니다. 싸게 줍니다.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남동산단의 지가가 400만 했어요. 평당. 송도에 150만 원. 근데 여러분 땅값이 같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송도죠. 근데 조성원가 150만 원 했어요. 입주하자마자 땅값에서 3배의 차익을 이제 거두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남동산단 지가가 700만 원 정도 돼요. 평당. 송도의 조성원가는 245만 원 평당. 이러니 이제 서로 들어올려야 그러죠. 제조업체는. 그래서 고용 효과가 적고 상대적으로 단위 면적당 부가가치가 낮은 사업장. 쉬운 말로 공장입니다. 공장이 먼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땅을 너무 싸게 주니까. 그런데 R&D 같은 경우는 조그만 1층 건물에서도 가능하고 이런 빌딩에서도 가능하잖아요. 땅값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강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이 좀 덜 들어온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도시를 만들면 공공용지 비율이 40%를 잘 안 넘어갑니다. 옛날 오래된 도시는 훨씬 더 작고, 근데 송도의 경우는 청라도 마찬가지인데 공공용지가 절반 정도 비중을 차지를 해요. 도로, 공원, 공공청사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쾌적하죠. 그리고 교육 여건이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초중고는 뭐 당연하고 대학도 연세대 송도 캠퍼스 있죠. 인천대학교는 아예 학교로 옮겼죠. 그리고 인천 글로벌 캠퍼스라고 외국 대학을 유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외국인 학교, 국제학교가 2개 있어요. 송도에 하나, 청라에 하나. 그래서
자식을 송도에 있는 국제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이사 오거나 세컨하우스를 사거나 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직접 사업을 하지 않지만 IPA라는 인천 항만공사가 사업을 하지만 송도 남쪽에 보면 인천 신항이 1-1단계가 완성이 되어 있고 송도의 북쪽에 구공구라고 있는데 거기에 국제여객 터미널이 완성이 됐습니다. 청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과라고 하면은 하나금융타운입니다. 하나그룹 아시죠? 하나금융, 하나은행. 본사를 옮기기로 했어요. 이쪽으로. 한 6천 명 정도? 많으면 6천 명에서 10,000명 정도 여기서 일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고용 효과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지금까지 경제자유, 전국의 7개 경제자유국에 들어왔던 외국인 투자의 70% 가까이가 다 인천이에요. 작년에는 그게 그 편중도 쏠 현상이 더 심해서 작년에 도착한 경제자유구역 FDI의 90%가 인천 경제자유구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 중요한데 신도시가 가져온 인천의 구심력 강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심지가 구심력이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도심 가까운 데로 갈수록 땅값이 비싸지지 않습니까? 그 땅이 귀해지니까 건물 높이도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도시나 그런데 인천은 좀 특이해요. 왜냐? 외곽으로 갈수록 여건이 좀 나빠지고 교통도 나빠지고 땅값도 낮아지고 해서 도심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인천은 전부는 아니지만 경인고속도로 축이나 경의선 축으로 보면 서울에 가까이 갈수록 더 유리해요. 서울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다른 도시와 인천과의 이제 차이입니다. 다른 대구나 이제 부산이나 이런 광주나 이런 곳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서울 때문에 발전했지만 서울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할까? 그런 부작용도 있어요. 부산이나 대구에 가면 뭐 20층, 15층, 20층 되는 업무용 빌딩들이 몇 개 있는데 서울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인천은 한미은행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울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청라와 송도에 좋은 신도시가, 쾌적한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바람에 일단 중산층 거주지가 조성이 됐죠. 그리고 교육열이 높은 사람들이 집적에서 사니까 당연히 학군이 좋아지죠. 교육 여건이 개선이 되고 하니까 예전처럼 중산층이나 전문 인력들이 서울로 덜 빠져나가요. 그리고 여객 소비도 줄고 직장은 인천이고 살기는 서울 살고 한 사람들이 준다는 거죠. 개발은 잘 됐는데 적어도 송도를 놓고 보면 개발 진도에 비해서 일자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2017년 보면 인천시 사업체 종사자, IPG에서 일하는 사람은 한 10% 약간 넘어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이면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인천의 다른 지역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송도에 이렇게 일자리가 적어졌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밀 개발을 하니까 당연히 일자리가 적죠. 다음에 공장을 하니까 요즘 첨단 공장은 고용 유발 효과가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저밀 개발을 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 하면은 이런 사업장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 지금은 이게 유망한 땅이 됐지만 2000년대 초, 90년대 말 송도 개발 계획을 세울 때는 이게 불과 뭐 20만 원, 30만 원짜리 땅이거든요. 그 지식산업센터를 짓는다든가 연구소 빌딩을 짓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투자 유치를 안 옵니다. 그때 기준으로 개발 계획을 만든 거예요. 지금은 좀 안 맞죠. 혁신의 정의는 뭐 사람마다 다른데 일반적인 정의는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이 핵심이 되겠죠.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실행해서 기업과 고객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 즉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실제 경제 성장에 또는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안 되면 혁신이 아닙니다. 아무리 신기술이라 하더라도. 근데 현대 경제는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경제 성장을 선도를 합니다. 이걸 이제 학자들은 이제 지식 기반 경제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럼 아이패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패드도
대한민국의 또는 인천의 성장을 이끌려면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클러스터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혁신적 기업, 큰 공장은 혼자 들어가면 옆에 계열사들이 따라 들어오고 뭐 알아서 생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와 신기술이라는 것은 혼자 고립적으로 뭐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서로 학습하고 베끼고 개량하고 하는 과정에서 혁신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혁신적인 기업들이 한 곳에 집적이 되면 될수록 유리해지는 거죠. 송도 11공구에 바이오 헬스밸리를 만드는데 그중에 일부 한 7만 평 정도 되는 면적이 이제 조감도인데 다 저층이죠. 근데 보기는 좋지만 이렇게 해서는 일자리를 만들고 혁신 역량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모습보다는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경제자율구역, 인천경제자율구역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제가 경제자율구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경제자율구역의 인천경제자율구역의 잠재력이 크다는 생각 때문에 한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